제왕권 운명의 시작. 서장 화산의 아침. 태양이 화산의 봉우리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여명이 하늘을 물들이고 운해가 산허리를 감싸 안았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구름이 흘러가고 그 위로 솟은 봉우리들이 마치 성게의 문처럼 보였다. 화산. 천하오악 중 하나이자 정파 무림의 중심지 중 하나인 이곳은 예로부터 검객들의 성지로 불렸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과 아찔한 산길은 수련자들의 심신을 단련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화산파의 총본사는 그 험준한 산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운무 사이로 드러난 정각들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했고 아침마다 들려오는 검가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화산파 문중 비무대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대회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겨루고 우수한 자는 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장문인의 직전 제자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자금전 앞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흰색 도복을 입은 외문 제자들, 청색 도복의 내문 제자들, 그리고 자색 도복을 입은 핵심 제자들이 각자의 구역에 자리를 잡았다.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비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청석으로 만든 정사각형의 무대로 한 변의 길이가 10장에 달했다. 무대 위에는 8개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내 모서리에는 화산파의 상징인 매화가 조각되어 있었다. 올해는 누가 우승할까? 글쎄, 작년 우승자 마연성 사형이 유력하지 않을까? 하지만 올해는 소청운이 출전한다던데.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소청운. 화산파 장로 소검성의 외아들이자 어린 나이에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소년이었다. 올해 겨우 15살이었지만 이미 자아신법 2층에 입문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15세 자아신법 2층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 소검성 장로님의 아들이잖아. 피는 못 속이지. 그래도 비무 경험이 없잖아. 마연성 사형은 올해 22이야. 경험 차이가 있지. 제자들의 예측은 분분했다. 그때 자금전의 문이 열리고 장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문인 어르신 납시오. 외침과 함께 모든 제자가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자금전에서 걸어 나온 것은 화산파의 수장, 장문인 무진자였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자색 도포 위에 태극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 무진자 뒤로 6명의 장로가 따랐다. 그중 한 명이 소검성이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준수한 외모, 그리고 검객 특유의 날카로운 기운을 풍기는 남자였다. 모두 고개를 들어라. 무진자의 음성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내공에 실린 목소리는 수백 명의 귀에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문중 비무대회의 날이다. 제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라. 다만 기억해라. 이 비무는 서로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은 화산파의 도가 아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무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장로들도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비무대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경기는 외문 제자들의 대결이었다. 화산파의 제자는 크게 3등급으로 나뉘었다. 외문 제자는 입문한 지 5년 미만의 초보자들이었고 내문 제자는 기초 무공을 통과한 중급자들이었다. 핵심 제자는 장로의 직전 제자로 발탁된 최고 수준의 무인들이었다. 외문 제자들의 대결은 비교적 단순했다. 기본 건법과 건법만으로 승부를 가렸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재능의 차이는 분명했다. 소청우는 대기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았다. 그는 또래보다 키가 컸다. 15살 치고는 상당히 장신이었고 체격도 다부졌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눈빛이었다. 맑으면서도 깊은 눈동자, 그 안에 감춰진 예리함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청훈아.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같은 또래의 소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린 인상의 온화한 눈빛, 이름은 이창이었다. 소청운의 유일한 친구이자 같은 날 입문한 동기였다. 창이 왔구나. 응. 긴장되지 않아?
조금. 소청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거짓말. 내가 긴장하는 거 처음 봐. 이창이 킥킥 웃었다.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잖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소청우는 장로석을 힐끗 바라보았다. 소검성이 그쪽을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소검성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격려의 의미였다. 소 장로님이 응원하시네. 부럽다. 난 고아라서. 이창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화산파에 들어온 고아였다. 창이도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했잖아. 고마워. 두 소녀는 잠시 경기를 지켜보다가 이창이 물었다. 청훈아, 너 마연성 사형 이길 수 있어? 모르겠어. 에이 또 겸손하게. 내가 지는 거 상상이 안 되는데. 경험이 부족해. 마 사형은 이미 3번이나 비무대회에 출전했잖아. 난 처음이야. 소청운의 말은 사실이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실전 경험의 부족은 큰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그래도 난 내가 이길 것 같아. 이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소청운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외문 제자들의 경기가 끝나고 내문 제자들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내문 제자들의 수준은 확연히 달랐다. 검기가 오가고 경공이 펼쳐졌다. 무대 위에서 두 검객이 춤추듯 움직이며 검을 교환하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소청우는 이 대결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저 사형은 하체가 불안정해. 공격할 때 왼발의 무게를 너무 싣고 있어. 저쪽 사형은 수비가 너무 소극적이야. 상대의 공격을 피하기만 하면 결국 지쳐. 그의 눈은 각 검객의 장단점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재능이었다. 검술뿐 아니라 상대를 분석하는 능력. 다음 경기 소청운 대 왕태. 이름이 불리자 소청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해 청운아. 이창의 응원을 뒤로하고 그는 비무대로 걸어갔다. 비무대 위에서 소청운은 상대를 마주했다. 왕태. 18살의 내문 제자로 3년 선배였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센 것으로 유명했다. 검보다는 돌을 선호하는 무인이었다. 소 장로님의 아들이라더니 정말 어리군. 왕태가 비웃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형. 소청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건방지게. 좋아, 어디 한번 보자. 왕태가 허리춤에서 돌을 뽑았다. 묵직한 철도가 햇빛에 번쩍였다. 소청운도 검을 뽑았다. 그의 검은 가볍고 날렵한 형태였다. 화산파 특유의 경검이었다. 시작. 심판의 외침과 함께 왕태가 먼저 움직였다. 핫. 기압과 함께 철도가 내리쳤다. 무거운 도의 위력을 실은 강력한 일격이었다. 소청우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들어 도의 옆면을 쳤다. 창. 금소금과 함께 철도가 옆으로 빗나갔다. 도의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측면을 쳐서 궤도를 바꾼 것이다. 뭐? 왕태가 당황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소청운의 검이 뻗어나갔다. 검끝이 왕태의 목 앞에서 멈추었다. 승부 있음. 소청운 승. 심판의 선언이 떨어졌다. 전체 경기 시간 3초.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게 뭐야? 3초 만에 끝났어? 왕태 사형이 그렇게 약한 건가? 제자들이 웅성거렸다. 소청운은 검을 거두고 왕태에게 폭권을 올렸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사형. 왕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소청운이 비무대에서 내려오자 이창이 달려왔다. 청운아, 대단해. 3초라니. 운이 좋았어. 에이 또 그런 소리. 내가 완전히 압도했잖아. 소청운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다. 왕태 사형의 도법은 힘에 의존하고 있어. 속도가 느리고 변화가 적어. 측면을 치면 쉽게 무너져. 다음 상대는 더 어려울 거야. 그의 분석은 냉정했다. 오후가 되자 핵심 제자들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핵심 제자들은 화산파의 정예 중의 정예였다. 이미 자아신법을 익혔고 화산검법의 상승 초식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소청우는 계속 승리를 거두며 올라갔다.
두 번째 상대, 세 번째 상대, 네 번째 상대. 모두 그의 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 녀석 정말 천재야. 움직임을 봐. 헛된 동작이 하나도 없어. 자아신법이 확실히 2층은 되는 것 같아. 관중들의 감탄이 이어졌다. 장로석에서 소검성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검성. 옆에서 무진자가 말했다. 내 아들이 대단하구나. 아직 멀었습니다, 장문인. 겸손은 그만두어라. 저 나이에 저 정도면 천재라는 말도 부족하다. 무진자의 눈에 만족감이 서렸다. 저 아이가 화산파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어. 소검성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도 자부심이 떠올라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소청훈 대 마연성. 예상대로의 결승전이었다. 작년 우승자인 마연성과 올해의 신성 소청훈. 마연성은 22살의 청년이었다. 핵심 제자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고 자아신법 3층에 도달한 고수였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눈빛에 자신감이 넘쳤다. 소사제. 마연성이 비무대 위에서 말했다. 오늘 내 경기를 지켜봤다. 대단하더군. 과찬이십니다, 사형. 하지만 결승전은 다르다. 나를 이길 수 있을까? 해봐야 알겠지요. 소청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연성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어린 사제의 담대함이 마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약이 올랐다. 좋다. 어디 한번 보자. 두 사람이 검을 뽑았다. 관중석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검객을 바라보았다. 시작. 마연성이 먼저 움직였다. 화산검법 제3초 백운출수. 검이 소매에서 구름처럼 흘러나와 소청운을 향해 찔러갔다. 빠르고 정확한 일격이었다. 소청운은 측면으로 몸을 틀며 검을 피했다. 동시에 반격했다. 화산검법 제2초 송풍관송. 검이 바람처럼 뻗어나가 마연성의 가슴을 노렸다. 창. 마연성이 검으로 막아냈다. 좋은 반격이다. 마연성이 감탄하며 물러섰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해. 그의 몸에서 자색 기운이 피어올랐다. 자아신법 3층의 내공이 발동한 것이다. 화산검법 제7초 비와 낙엽. 검이 꽃잎처럼 흩날리며 소청운을 둘러쌌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검초였다. 화산검법 중에서도 고난도의 초식이었다. 소청운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12갈래의 검초. 그중 진짜 공격은 3개. 나머지는 허초. 그의 분석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3갈래의 진짜 공격을 막아내며 그는 역습의 기회를 노렸다. 창, 창, 창. 금소금이 연속으로 울렸다. 검과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5.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두 검객의 대결은 박빙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청운이 방어에 급급한 형국이었다. 마연성의 자아신법 3층과 소청운의 2층은 내공 차이가 분명했다. 밀리고 있어. 이창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소청운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이 점점 맑아지고 있었다. 사형의 검법은 화려하지만 빈틈이 있어. 왼쪽 어깨가 올라갈 때 오른쪽 옆구리가 비어. 마연성이 다시 공격을 펼쳤다. 화산검법 제9초 운해무변. 검기가 구름처럼 펼쳐져 전방을 뒤덮었다. 소청운은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파고들었다. 뭐? 마연성이 당황했다. 검기의 범위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다니. 그러나 소청운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검기의 밀도가 가장 낮은 지점, 그곳을 통과해 마연성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근접전. 검의 싸움에서 거리가 좁혀지면 검을 제대로 휘두를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유리한 것은 체격이 작고 민첩한 쪽이었다. 소청운의 검이 마연성의 목을 향해 뻗었다. 마연성이 급히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소청운은 놓치지 않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연속으로 추격하며 검을 휘둘렀다. 창, 창, 창. 공수가 뒤바뀌었다.
이제 마연성이 방어에 급급했다. 이게 마연성의 얼굴에 당혹감이 떠올랐다. 소청운의 검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아니, 빨라진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헛된 동작이 사라지고 최단 거리로 검이 움직였다. 핫! 소청운이 기합을 질렀다. 그의 검이 마연성의 검을 튕겨냈다. 창! 마연성의 검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회전하며 공중으로 날아갔다. 소청운의 검끝이 마연성의 목 앞에서 멈추었다. 승부 있음. 심판의 선언이 떨어졌다. 소청운 승. 금년 비무대회 우승자는 소청운. 순간 광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 나왔다. 와! 소청운. 15살의 우승이라니. 제자들이 환호했다. 소청운의 이름이 화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연성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패배를 받아들이기 힘든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윽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졌다. 완전히 졌어. 사형 좋은 경기였습니다. 소청운이 폭권을 올렸다. 마연성은 소청운을 바라보았다. 어린 사제의 눈에는 오만함이 없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고맙다, 사제. 마연성도 폭권을 올렸다. 내가 이긴 거다. 인정한다. 두 검객이 서로에게 예를 갖추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비무대회가 끝난 후 무진자가 소청운을 불렀다. 소청운, 앞으로 나오너라. 소청운이 장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늘 내 검을 보았다. 훌륭하더구나. 과찬이십니다, 장문인. 겸손하구나. 좋은 자세다. 무진자가 미소를 지었다. 내게 상을 내리겠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소청운은 잠시 생각했다. 제게 직접 검을 가르쳐 주십시오. 관중이 웅성거렸다. 대담한 요청이었다. 무진자의 눈이 반짝였다. 나에게 직접? 네, 장문인의 검을 배우고 싶습니다. 무진자는 잠시 소청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일부터 매일 새벽 자금전으로 오너라. 감사합니다. 소청운이 깊이 절을 올렸다. 장로석에서 소검성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장문인의 직전 제자가 된 것이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소검성은 아무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다. 거기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20년 전 혈신교와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청운아, 내가 화산파를 이끌어야 한다. 아비가 그날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제1장 아버지의 그림자. 비무대회 다음날 새벽. 소청운은 자금전 앞에 무릎을 꿇고 무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일찍 왔구나. 무진자의 음성이 들렸다. 돌아보니 장문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장문인. 소청운이 일어나 인사했다. 앉아라. 오늘부터 내게 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물어볼 것이 있다. 무진자가 맞은편에 앉았다. 왜 강해지고 싶으냐? 강해지고 싶다고요? 그래. 내가 검을 익히는 이유. 비무대회에서 우승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가르침을 청한 이유. 그것을 듣고 싶구나. 소청운은 잠시 생각했다. 아버지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네.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큰 부상을 입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저는 아버지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싶습니다. 무진자의 눈빛이 복잡해졌다. 소검성의 부상.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때때로 가슴을 움켜쥐시는 것을, 고통을 참으시는 것을. 소청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아버지가 고통받으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고 싶습니다. 무진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좋은 이유구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복수나 권력을 위해 강해지려는 자는 많다. 그러나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려는 자는 드물지. 무진자가 일어섰다. 좋다. 내게 화산파의 비전을 가르치겠다. 자아신법의 진수와 화산검법의 오의를 열심히 배워라. 감사합니다, 장문인. 소청운이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부터 무진자의 직접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무진자의 가르침은 엄격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새로운 초식을 익혔다. 내 검에는 재능이 있다. 그러나 거친 부분이 많아. 무진자가 지적했다. 검은 물과 같아야 한다.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해. 지금 내 검은 물이 아니라 얼음이야.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물처럼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비워라. 생각하지 마라. 느껴라. 무진자가 검을 들었다. 그의 손에서 검이 춤추기 시작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날카롭게. 이것이 화산검법의 진수다. 유유자적.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소청우는 눈을 크게 뜨고 무진자의 검을 지켜보았다. 다시 해봐라. 소청운이 검을 들었다. 마음을 비우려 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구나. 무진자가 지적했다. 생각하지 마라. 몸이 기억하도록 해라. 쉬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소청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수련을 반복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어느 날 그의 검이 변하기 시작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했다. 무진자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검이 물이 되었구나. 무진자의 가르침과 별개로 소청우는 아버지와도 시간을 보냈다. 소검성은 바쁜 장로였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저녁마다 두 사람은 화산의 산책로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운아. 어느 저녁 소검성이 말했다. 무진자 장모님께서 내 진도가 빠르다고 하시더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 열심히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소검성이 걸음을 멈추었다.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아버지야말로. 소청우는 말을 멈추었다. 아버지의 부상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웠다. 소검성은 아들의 마음을 읽은 듯 했다. 내 부상을 걱정하는 거냐? 네. 하하. 소검성이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솔직히 말하마. 내 부상은 완전히 낫지 않을 거다. 20년 전 혈신교와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야. 그때 혈마존의 혈기공에 당했지. 혈마존. 소청우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혈신교의 수장이다. 사악한 마공을 익힌 자야. 그의 무공에 당하면 내상이 남아. 평생 완전히 낫지 않는 내상이. 소검성의 눈에 어두운 빛이 스쳤다. 그때 나만 다친 게 아니야. 많은 동료들이 죽었지. 화산파만 해도 장로 3명이 전사했어.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아직 죽지 않아. 소검성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강해지는 것을 보면 이 아비도 힘이 난다. 소청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강해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래. 소검성이 미소를 지었다. 기대하마.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소청운의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었다. 자아신법은 3층에 도달했고 화산검법도 상승 초식을 익히기 시작했다. 대단하구나. 무진자가 감탄했다. 반년 만에 이 정도라니. 내 재능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다. 장문인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겸손은 좋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 내 재능은 화산파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무진자의 칭찬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강해지려면 경험이 필요해. 실전 경험. 실전이요? 그래. 비무대회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 목숨을 건 싸움. 무진자가 소청운을 바라보았다. 내게 임무를 맡기겠다. 임무요? 소청운이 눈을 크게 떴다. 그래. 화산파 서쪽 기슭에 산적들이 출몰하고 있다. 근처 마을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무진자가 설명했다. 원래라면 내문 제자들에게 맡길 일이지만 내게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구나. 산적 토벌. 혼자가 아니다. 선배 2명과 함께 가라. 마연성과 이창이다. 마연성과 이창. 소청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연성은 비무대회에서 싸운 상대였고 이창은 유일한 친구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마. 무진자가 미소를 지었다. 다음날 3사람은 화산을 떠났다. 첫 임무라 긴장되겠구나. 마연성이 말했다. 비무대회 이후 그와 소청운의 관계는 좋아졌다. 마연성은 패배를 인정하고 오히려 소청운을 존중하게 되었다. 조금요? 소청운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긴장하는 것은 좋아. 방심하면 안 되니까. 마연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산적 정도면 우리 셋이면 충분할 거야. 이창이 낙관적으로 말했다.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마연성이 경고했다. 산적이라고 다 약한 게 아냐. 간혹 무공을 익힌 자들도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3사람은 서쪽으로 향했다. 화산에서 내려와 평야, 지대를 지나 작은 마을들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틀 후 그들은 피해 마을에 도착했다. 화산파에서 오셨습니까? 마을 촌장이 달려왔다. 늙은 노인으로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산적 피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연성이 대답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산파 대업들이 와주시다니. 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다. 보름 전부터 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곡식과 가축만 훔쳐갔는데 점점 대담해져서 어제는 젊은 여자 2을 납치해 갔습니다. 납치? 소청운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네, 촌장 딸과 그 친구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대업들. 촌장이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마연성이 촌장을 일으켰다. 산적들의 근거지는 어디입니까? 북쪽 산에 있다고 합니다. 동굴이 있다더군요. 알겠습니다. 안내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저 젊은이가 길을 압니다. 촌장이 한 청년을 가리켰다. 3사람은 청년의 안내를 받아 북쪽 산으로 향했다. 산은 험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다. 나무가 울창해지고 바위가 늘어났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안내하는 청년이 말했다. 산적들이 순찰을 도는 구역입니다. 알겠어.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처리하고 올게. 마연성이 말했다. 3사람은 더 깊이 산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그들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동굴 앞에 2명의 보초가 서 있었다. 어떻게 할까? 이창이 속삭였다. 조용히 처리하자. 마연성이 말했다. 청은 내가 왼쪽, 내가 오른쪽. 창이는 뒤를 맡아라. 알겠습니다. 3사람이 흩어졌다. 소청우는 조용히 접근했다. 경공을 사용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보초 뒤로 다가가 목을 쳤다. 퍽. 보초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반대쪽에서 마연성도 보초를 처리했다. 들어가자. 3사람은 동굴 안으로 진입했다. 동굴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횃불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 어둡지 않았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소음이 들렸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그리고 비명소리. 소청운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둘러야겠어. 마연성이 낮게 말했다. 3사람은 빠르게 이동했다. 동굴의 중심부에 도달하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20여 명의 산적이 있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2 여인이 묶여 있었다. 납치당한 마을 처녀들이었다.
이놈들. 이창이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마연성이 경고했다. 계획대로 움직인다. 청은 내가 두목을 노려라. 내가 오른쪽, 창희가 왼쪽을 맡아. 알겠습니다. 소청우는 두목을 살폈다. 덩치가 크고 흉악한 인상의 남자였다. 허리에 큰 돌을 차고 있었다. 간다. 마연성의 신호와 함께 세 사람이 뛰어들었다. 습격이다. 산적들이 비명을 질렀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소청우는 곧바로 두목에게 향했다. 내 놈이 두목이냐? 뭐야, 어린 놈이? 두목이 돌을 뽑았다. 죽여주마. 두목의 도가 내리쳤다. 무거운 일격이었다. 소청우는 옆으로 피하며 반격했다. 검이 두목의 팔을 스쳤다. 두목이 비명을 질렀다. 이 새끼가. 분노한 두목이 미친 듯이 돌을 휘둘렀다. 거칠고 난폭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소청운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무진자에게 배운 유유자적의 검법. 물 흐르듯 공격을 흘려보내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검이 두목의 손목을 베었다. 도가 떨어졌다. 으악! 검이 두목의 가슴을 찔렀다. 두목이 쓰러졌다. 두목이 쓰러지자 산적들의 사기가 꺾였다. 마연성과 이창도 각자의 적을 처리하고 있었다. 3대 20이라는 숫자 열세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압도적으로 싸웠다. 화산파의 무공은 산적 따위와는 차원이 달랐다. 도망쳐. 살아남은 산적들이 도주하기 시작했다. 놓치지 마. 마연성이 외쳤다. 세 사람은 도망치는 산적들을 추격해 하나하나 쓰러뜨렸다. 결국 살아남은 자는 없었다. 끝났어. 이창이 헉헉거리며 말했다. 인질들을 풀어주자. 소청운이 묶인 여인들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화산파에서 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청운은 그들의 포박을 풀어주었다. 임무를 완수하고 마을로 돌아오자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다. 감사합니다, 대엽들. 은인이십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납치되었던 여인들의 가족은 더욱 기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연성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화산파는 언제나 백성들을 지킵니다. 촌장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지만 세 사람은 간단한 식사만 하고 길을 떠났다. 임무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화산으로 돌아가는 길, 마연성이 소청운에게 말했다. 청운 오늘 잘 싸웠다. 사형도요. 두목을 순식간에 처리하더군. 대단해. 운이 좋았습니다. 또 그런 소리. 마연성이 웃었다. 겸손도 지나치면 약점이야. 내 실력은 인정해도 돼. 소청운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이창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첫 임무치고 순조로웠어. 아무도 안 다쳤잖아. 그건 맞아. 마연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도 이렇게 순조롭기를 바라자. 세 사람은 웃으며 화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소청운은 알지 못했다. 이것이 평화로운 시간의 끝이라는 것을. 제2장 어둠의 전조. 산적 토벌 임무를 마치고 화산에 돌아온 지 일주일. 소청운은 평소처럼 무진자에게 검수를 배우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지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소검성이 갑자기 피를 토했다. 아버지. 소청운이 달려왔다. 소검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가에 선혈이 흘렀고 얼굴이 창백했다. 의원을 불러라. 네, 잠깐만요. 소청운은 미친 듯이 달려가 의원을 불러왔다. 의원이 소검성을 진찰했다. 한참 후 의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떻습니까? 소청운이 다급하게 물었다. 장로님의 내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악화요? 20년 전에 입은 상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혈기공의 도끼가. 의원이 고개를 저었다. 제 능력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소청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어떻게? 소림사에 가시면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의술에 능한 고승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소림사. 소청우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소검성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아버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음 날 무진자가 소청운을 불렀다. 내 아버지의 상태를 들었다. 무진자의 얼굴도 어두웠다. 소림사로 가는 것이 최선이겠구나. 장문인,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를 지키고 싶습니다. 무진자는 잠시 소청운을 바라보았다. 좋다. 허락하마. 감사합니다. 다만 조심해라. 소림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그리고 무진자의 눈에 걱정이 서렸다. 요즘 강호에 불온한 움직임이 있다. 혈신교 잔당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혈신교? 소청우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 조심하마. 명심하겠습니다, 장문인. 출발 전날 밤. 소청우는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 소검성은 잠이 들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안정되어 있었다. 아버지. 소청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반드시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소림사에 가서 어떻게든.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이창이었다. 청훈아. 창이? 나도 같이 가도 돼? 같이? 혼자 가면 위험해. 내가 도와줄게. 소청우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이창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 친구잖아. 이창이 웃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소검성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출발 준비가 끝났다. 소검성은 가마에 실렸다. 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다. 청훈아. 내 아버지. 무리하지 마라. 아비 때문에.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셔야 해요. 소청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반드시 낫게 해드릴게요. 그래. 소검성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무진자와 장로들이 배웅을 나왔다. 조심해라, 청운. 네, 장문인. 그리고 무진자가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소림사에 가면 이것을 보여주어라.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정파 5대문파의 연맹 신표다. 이것이 있으면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소청우는 옥패를 품에 넣었다. 가라. 무사히 다녀오너라. 다녀오겠습니다. 소청운과 이창은 가마를 이끌고 화산을 떠났다. 소림사까지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화산에서 소림사까지는 약 20일의 거리였다. 험준한 산을 넘고 넓은 평원을 지나고 큰 강을 건너야 했다. 병자를 모시고 가는 여정은 더욱 힘들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청우는 수시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소검성의 대답은 약했지만 아직 버틸 수 있었다. 닷새가 지났다. 일행은 큰 도시를 지나 산악지대로 들어섰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청훈아, 저것 좀 봐. 이창이 앞을 가리켰다. 길 한가운데 마차 한 대가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 짐이 흩어져 있고 마부로 보이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산적인가? 소청훈이 경계했다. 가서 확인해 보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쓰러진 마부를 살펴보니 숨이 붙어 있었다. 살아있어. 이창이 말했다. 어디 다친 거야? 마부의 몸을 살피자 가슴에 상처가 있었다. 칼에 베인 상처였다. 산적한테 당한 것 같아. 응급처치를 해야겠어. 소청훈이 상처를 치료하려 했다. 그때 마부의 눈이 떠졌다. 도망쳐. 뭐? 함정이야. 도망. 마부의 말이 끊겼다. 그가 다시 기절한 것이 아니었다. 목에 작은 비수가 꽂혀 있었다. 뭐야? 소청훈이 급히 주위를 살폈다. 사방에서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나타났다. 10명. 아니 20명이 넘었다. 그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화산파의 어린 검객이라. 운이 없군. 소청훈의 눈이 좁아졌다.
누구냐? 우리? 남자가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섬뜩함이 서려 있었다. 혈신교라고 들어봤나? 혈신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청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 20년 전 화산파와 싸워 많은 동료를 죽인 사악한 마교. 혈신교가 왜 우리를? 왜냐고? 검은 복장의 남자가 비웃었다. 소검성 장로가 저 가마 안에 있겠지? 20년 전 우리 교주님께 상처를 입힌 놈이야. 복수해야지. 내 놈들이? 소청운이 검을 뽑았다. 이창도 검을 뽑았다. 둘이서 우리를 상대하겠다. 무모하군. 남자가 손짓하자 주변의 혈신교도들이 검을 뽑았다. 죽여라. 명령과 함께 혈신교도들이 달려들었다. 소청운은 자아신법을 운기했다. 자색 기운이 그의 검에 깃들었다. 화산검법 제5초 청풍명월. 검이 휘둘러지며 3명의 적을 베어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적들이 쓰러졌다. 이창도 분전했다. 그는 소청운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화산파 제자답게 제 몫을 해냈다. 그러나 적은 너무 많았다. 청운아, 너무 많아. 이창이 외쳤다. 버텨. 어떻게든. 소청운은 이를 악물었다. 검을 휘두르며 적을 쓰러뜨렸지만 한 명을 베면 2명이 달려들었다. 점점 밀리고 있었다. 끝내자. 검은 복장의 남자가 나섰다. 그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혈기공이었다. 어린 검객, 내 재능은 인정하마. 하지만 혈기공 앞에서는 무력하다. 남자가 손을 뻗었다. 검은 기운이 촉수처럼 뻗어나와 소청운을 향해 쏘아졌다. 소청운은 급히 검으로 막았다. 그러나 혈기공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충격에 뒤로 밀려났다. 손에서 검이 떨어질 뻔했다. 청운아. 이창이 달려왔다. 그러나 그 앞을 다른 혈신교도가 막았다. 내 놈은 상대해 줄게. 비켜. 이창이 검을 휘둘렀지만 혈신교도의 검에 막혔다. 이제 끝이다. 검은 복장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손에서 혈기공이 다시 피어올랐다. 소청운은 다급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그때 가마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물러서라, 청운.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소검성이었다. 아버지. 가마의 휘장이 열리고 소검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창백한 얼굴, 비틀거리는 몸. 그러나 그의 눈빛은 살아 있었다. 소검성. 검은 복장의 남자가 눈을 크게 떴다. 병상에 있지 않았던가? 병자라도. 내 놈들 앞에서 눕고 싶지 않군. 소검성이 품에서 검을 뽑았다. 청운, 물러나 있어라. 아버지, 안 돼요. 몸이 괜찮다. 아직 이 정도는. 소검성의 몸에서 자색 기운이 폭발했다. 자아신법. 그것도 5층 이상의 내공이었다. 혈신교도들이 압박감에 뒤로 물러섰다. 역시 소검성. 병자가 맞긴 하냐? 검은 복장의 남자가 이를 악물었다. 혈사, 함께 상대하자. 알겠다, 혈기 형님. 또 다른 남자가 나섰다. 그의 손에서도 혈기공이 피어올랐다. 혈기와 혈사. 혈신교의 2인자급 고수들이었다. 2명이서 병자 하나를 상대하다니 비겁하군. 소검성이 비웃었다. 비겁? 하하. 혈기가 웃었다. 승리하면 그만이다. 2 사람이 동시에 공격했다. 소검성의 검이 움직였다. 화산검법 비전 태양승천. 눈부신 검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강렬한 일격이었다. 혈기와 혈사가 동시에 뒤로 밀려났다. 그들의 혈기공이 검기에 밀렸다. 대단하군. 병자라더니. 혈기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겠냐? 그의 말이 맞았다. 소검성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무리한 온기로 내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소청운은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청운, 내가 지켜야 해. 소검성이 낮게 말했다. 뭐라고요? 내가 시간을 벌 테니 그 틈에 도망쳐라. 안 돼요.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소검성이 고함쳤다. 그러나 곧 피를 토했다. 컥. 아버지. 듣거라, 청운. 소검성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화산파의 미래야.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것을 받아라. 소검성이 품에서 작은 비급을 꺼냈다. 이것은 자아신법의 비전이다. 내가 평생 연구한 것이야. 이것을 익히면 9층까지 갈 수 있다. 아버지, 강해져라. 그리고 혈신교를 물리쳐라. 그것이 아비의 유언이다. 유언이라니? 그런 말씀. 시간이 없다. 소검성이 외쳤다. 동시에 그의 몸에서 폭발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자아신법 비전 자폭지술. 자신의 내공을 태워 최대의 공격력을 발휘하는 금기의 기술이었다. 뭐야? 혈기와 혈사가 당황했다. 자색 폭풍이 휘몰아쳤다. 압도적인 위력이 혈신교도들을 휩쓸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수많은 혈신교도가 쓰러졌다. 도망쳐, 청운. 소검성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소청운은 눈물을 흘리며 이창의 손을 잡았다. 가자, 창이. 청운아. 아버지의 말씀이야. 가야 해.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등 뒤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그리고 정적. 소청운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정신을 차리니 깊은 숲 속이었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청운아. 이창이 헐떡이며 말했다. 멈춰도 될 것 같아. 소청운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었다. 몸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그가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이창은 친구의 등을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소청운은 품에서 비급을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것. 자아신법의 비전. 아버지.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강해지게요. 반드시 복수할게요. 그의 눈에서 눈물 대신 결의가 빛났다. 혈신교를 쓰러뜨린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제3장 복수의 맹세. 밤이 깊었다. 소청운과 이창은 숲속에서 밤을 보냈다. 불을 피울 수 없었다. 혈신교도들이 추적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운아, 잠은 좀 잤어? 못 잤어. 소청운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너도 좀 자. 내가 보초 설게. 괜찮아. 어차피 잠이 안 와. 이창은 친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청운아. 아저씨 일은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괜찮아, 창이. 소청운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나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야. 슬퍼할 시간에 강해져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차가움이 있었다.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창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숲을 빠져나와 근처 마을로 향했다. 화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마을에 도착하자 이상한 소문이 들렸다. 어젯밤 큰 싸움이 있었대. 산에서 폭발 같은 소리가 났어. 누가 죽었다는데. 소청운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 마을에서 말을 구해 화산으로 향했다. 급하게 달려 닷새 만에 도착했다. 화산파에 돌아오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소사제. 제자들이 달려왔다. 무사했구나. 무슨 일이야? 소 장로님은 어디 계시냐? 그게. 소청운은 입술을 깨물었다. 장모님께 보고 드려야 해. 안내해줘. 자금 전. 무진자는 소청운의 보고를 듣고 침묵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소검성이 전사했구나. 네. 소청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혈신교도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지키시려고. 알겠다. 무진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소검성은
화산파의 영웅이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 그가 소청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그의 아들이다. 강해져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장문인. 좋다. 무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검성의 장례를 성대히 치르겠다. 그리고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혈신교에 복수할 것이다. 소검성의 장례는 화산파 전체가 참여한 성대한 행사였다. 자금전 앞 광장에 장례단이 설치되었다. 흰색 상복을 입은 제자들이 도열했고 장로들이 조사를 읽었다. 소검성 장로는 화산파의 기둥이었습니다. 무진자의 조사가 울려 퍼졌다. 20년 전 혈신교와의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후로도 문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소청우는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이미 다 흘려버린 뒤였다. 소 장로님의 넋을 기리며 화산파는 혈신교에 복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제자들의 외침이 화산을 울렸다. 장례가 끝난 후 소검성은 화산 뒤편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역대 장로들이 잠든 곳이었다. 소청우는 아버지의 묘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아버지.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혈신교를 쓰러뜨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 묘 주위에 낙엽이 흩날렸다. 장례 후 며칠이 지났다. 소청우는 수련에 몰두했다. 아버지가 남긴 비급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자아신법을 수련했다. 무리하지 마라, 청운. 무진자가 걱정했다.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한다. 괜찮습니다, 장문인. 시간이 없습니다. 소청운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이 서려 있었다. 무진자는 한숨을 쉬었다. 내 마음은 안다. 하지만 몸이 망가지면 복수도 못한다. 알겠습니다. 소청운은 마지못해 수련을 줄였다. 그러나 밤에는 여전히 비급을 연구했다. 한 달이 지났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소청운의 자아신법이 4층에 도달한 것이다. 한 달 만에 한 층을? 무진자가 경악했다. 소검성의 비급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 사실 소검성이 남긴 비급에는 자아신법의 수련 비결이 담겨 있었다. 일반적인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비법이었다. 대단하구나, 청운. 무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속도라면 곧 5층도 가능하겠어.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청운의 눈에는 변함없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또 한 달이 지났다. 화산파의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혈신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져온 것은 개방의 제자였다. 개방은 천하의 거지들로 이루어진 방파로 정보 수집에 뛰어났다. 자세히 말해 보아라. 무진자가 명령했다. 혈신교가 형산에서 큰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교주 혈마존이 직접 나타난다고 합니다. 혈마존이? 무진자의 눈이 커졌다. 혈마존. 혈신교의 수장이자 천하의 마두. 20년 전 정사대전에서 정파 고수 수십 명을 혼자 상대한 괴물이었다. 집회의 목적이 뭐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방 제자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정파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할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파를 쓸어버린다. 무진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제냐? 보름 후입니다. 긴급 장로 회의가 소집되었다. 혈마존이 직접 나타난다. 이것은 도발이다. 한 장로가 말했다. 형사는 형산파의 본거지 아닌가? 그곳에서 집회를 연다는 것은 형산파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형산파에 연락해야 합니다. 다른 장로가 제안했다. 정파가 연합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무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림 무당 형산 개방에 연락하라. 정파 5대문파가 연합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장로들이 물러갔다. 무진자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혈마존. 20년 전 그도 혈마존과 싸웠다. 그때 화산파는 큰 피해를 입었다. 장로 3명이 전사하고 수십 명의 제자가 죽었다.
이번에는 끝내야 한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소청우는 회의 소식을 듣고 무진자를 찾아갔다. 장문인 저도 형산에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진자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직 어리다. 그리고 내공도 부족해. 혈마존을 상대하기에는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합니다. 소청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자리에 앉아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청운 내 마음은 안다. 하지만 장문인 소청운이 무릎을 꿇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무진자는 한참을 소청운을 바라보았다. 좋다. 그가 마침내 승낙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전투에는 참가하지 마라. 뒤에서 지켜보기만 해라. 알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느냐? 약속합니다. 소청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다른 빛이 서려 있었다. 보름 후 형산. 정파 5대문파의 연합군이 모였다. 화산파, 소림사, 무당파, 형산파, 개방. 5문파의 정예들이 형산 기슭에 집결했다. 총 500명이 넘는 대군이었다. 장문인들 환영합니다. 형산파 장문인 철검자가 맞이했다. 혈신교가 우리 형산에서 집회를 연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소림사 방장 법현이 말했다. 사악한 마교는 반드시 토벌해야 합니다. 무당파도 함께합니다. 무당파 장문인 현어자가 동의했다. 개방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개방 방주 풍대기가 말했다. 5문파의 수장이 모였다. 정파 무림의 최강 전력이었다. 소청우는 화산파 제자들 사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기에 혈마존이 나타난다.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날 밤 형산의 한 산봉우리에 검은 그림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혈신교도들이었다. 100명, 200명, 300명. 숫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중앙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장포의 은발의 노인. 그러나 노인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혈마존. 오랜만이군, 정파에 무능한 것들아. 그의 음성이 산을 울렸다. 20년 전에 우리를 막아내더니 또 모여들었군. 산 아래에서 정파 연합군이 대기하고 있었다. 혈마존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오늘 밤 너희를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정파 무림의 종말이 시작된다. 허풍을 떨어라, 마두. 무진자가 소리쳤다. 20년 전에도 졌으면서 또 패배하고 싶으냐? 패배? 혈마존이 웃었다. 20년 전에는 물러섰을 뿐이다. 너희가 이긴 게 아니야.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했다. 압도적인 위압감이 산 전체를 짓눌렀다.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끝을 낸다.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공격하라. 무진자의 명령이 떨어졌다. 정파 연합군 500명이 산을 올랐다. 혈신교도 300명이 그들을 맞았다. 검이 부딪히고 피가 튀었다. 함성과 비명이 뒤섞였다. 소청우는 후방에서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진자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눈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혈마존. 산 정상에서 혈마존은 정파의 장문인들과 싸우고 있었다. 무진자, 법현 현어자, 철검자, 풍대기. 5명이 한 명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밀리고 있었다. 무진자가 뒤로 밀려났다. 혈마존의 일격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 이게 정파의 전부냐? 실망이군. 혈마존이 비웃었다. 20년 전보다 약해진 것 같은데? 닥쳐라, 마두. 법현이 달려들었다. 소림의 금강권이 혈마존을 향해 쏘아졌다. 그러나 혈마존은 손바닥 하나로 막아냈다. 하찮군. 그의 반격에 법현도 뒤로 밀려났다. 이대로는 안 돼. 소청우는 이를 악물었다. 장문인들이 밀리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전멸할 수도 있었다. 약속을 어겨야 하나.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청우나 가지마. 이창이었다. 그의 얼굴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다. 장문인들이 밀리고 있어. 알아.
하지만 내가 가도 소용없어. 혈마조는 너무 강해. 그래도 죽고 싶어? 이창이 소청운의 팔을 잡았다. 내가 죽으면 누가 복수해? 살아남아야 복수할 수 있어. 소청운은 입술을 깨물었다. 친구의 말이 맞았다. 지금 그의 실력으로 혈마존을 상대하는 것은 자살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장의 변화가 일어났다. 전장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흰 장포를 입은 노인이었다. 백발이 휘날리고 손에는 오래된 검이 들려 있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압도적인 기운이 산 전체를 뒤덮었다. 저분은? 소청운이 눈을 크게 떴다. 화산파 선대 장문인이시다. 옆에 있던 장로가 외쳤다. 무어자 사족께서 은거에서 나오셨다. 무어자. 무진자의 스승이자 화산파의 전설적인 고수였다. 30년 전에 은거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었던 인물이었다. 혈마존. 무어자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오래간만이군. 무어자 노인네. 아직 살아있었나? 혈마존이 비웃었다. 무덤에서 기어 나왔군. 아직도 날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나? 해봐야 알겠지. 무어자가 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몸에서 찬란한 자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자아신법. 그것도 7층 이상의 경지였다. 오. 혈마존의 눈이 빛났다. 자아신법 7층? 30년간 뭘 했나 봤더니 꽤 발전했군. 수다는 그만. 무어자가 몸을 날렸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다. 화상검법 비전 자아승천. 자색 검기가 하늘을 찔렀다. 태양보다 눈부신 일격이었다. 혈마존도 맞섰다. 혈기공 비전 혈의 무량. 검은 기운이 바다처럼 펼쳐졌다. 두 절정 고수의 비전이 충돌했다. 쾅! 폭발과 함께 산이 흔들렸다. 나무가 뽑히고 바위가 부서졌다. 크! 두 사람이 동시에 뒤로 밀려났다. 대단하군 무어자. 혈마존이 인정했다. 너 정도면 상대해 줄 만하다. 입만 살았군. 덤벼라. 두 사람이 다시 충돌했다. 무어자와 혈마존의 대결은 한 시즌 넘게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막상막하였다. 검기와 혈기가 번갈아 폭발하고 산 정상이 폐허로 변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어자가 밀리기 시작했다. 하. 무어자의 숨이 거칠어졌다. 고령의 나이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 역시 늙은이는 늙은이로군. 혈마존이 비웃었다. 체력이 딸리는구나. 닥쳐라. 무어자가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내공은 동등해도 체력에서 밀리고 있었다. 끝내주마. 혈마존이 양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몸에서 전례 없는 기운이 폭발했다. 혈기공 절기 혈마현신. 검은 기운이 거대한 형체를 이루었다. 마치 악마가 현현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 죽어라, 무어자. 검은 악마가 무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사조. 무진자가 비명을 질렀다. 무어자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들어 올렸다. 나도 죽기 전에 한 수 보여주마. 그의 몸에서 자색빛이 폭발했다. 자아신법의 모든 내공을 끌어올린 것이다. 화상검법 절기 태화길. 화산파 역사상 최강의 일격.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궁극의 검. 자색 검기가 검은 악마와 충돌했다. 눈부신 성광이 세상을 삼켰다. 폭발의 여파로 모두가 땅에 엎드렸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이 멀 것 같았다. 한참 후 빛이 가라앉았다. 소청운이 고개를 들었다. 산 정상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무어자와 혈마존. 두 사람 모두 피투성이었다. 그러나 서 있는 것은 혈마존이 비틀거렸다. 그의 가슴에 거대한 상처가 있었다. 검기에 베인 상처였다. 무어자. 내 놈. 어떠냐. 내 마지막 일격이. 무어자도 쓰러지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대단하다. 인정한다. 혈마존이 뒤로 물러섰다. 오늘은 물러나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다음에는 반드시 죽인다. 그의 몸이 검은 연기로 변해 사라졌다.
도주한 것이다. 혈마존이 도망쳤다. 누군가 외쳤다. 우리가 이겼다.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소청우는 기뻐할 수 없었다. 무어자가 쓰러져 있었다. 사조. 무진자가 달려왔다. 무어자는 땅에 누워 있었다. 숨이 가늘었다. 분명 오래 버티지 못할 상태였다. 무진자. 무어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겼느냐? 네, 사조. 혈마존이 도망쳤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무어자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화산파를 부탁한다. 그리고 무어자의 눈이 소청운을 향했다. 저 아이를 잘 가르쳐라. 저 아이가 화산파의 미래다. 알겠습니다, 사조. 그리고 청운에게 전해라. 무어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 내가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사조. 소청운이 무릎을 꿇었다. 기억해라, 소년. 무어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검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복수만을 위한 검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좋다. 무어자의 눈이 감겼다. 그의 숨이 멈추었다. 무어자의 장례가 치러졌다. 정파 5대문파의 모든 인사가 참석한 성대한 장례였다. 무어자는 화산파의 전설로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장례 후 무진자가 소청운을 불렀다. 청운. 내 장문인 무어자 사조께서 내게 유언을 남기셨다. 들었지? 네.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소청운은 잠시 생각했다. 검은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 같습니다. 그래. 무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심은 강력한 동기가 된다. 하지만 그것에만 사로잡히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다. 무어자 사조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다.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것을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장문인. 소청우는 깊이 절을 올렸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형산 전투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혈마조는 중상을 입고 도주한 후 소식이 없었다. 혈신교도 당분간 움직이지 않았다. 정파 무림은 잠시 평화를 되찾았다. 소청우는 화산에서 수련에 매진했다. 아버지의 비급을 연구하고 무진자에게 검수를 배우고 자아신법의 경지를 높였다. 16번째 생일이 되던 날, 그의 자아신법은 5층에 도달했다. 대단하구나. 무진자가 감탄했다. 1년 만에 2층에서 5층까지. 내 아버지조차 이렇게 빠르지는 않았다. 아직 부족합니다. 소청우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혈마존을 쓰러뜨리려면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 더 강해져야 한다. 무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억해라. 강함만이 전부가 아니다. 바른 마음, 바른 검.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청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산의 봉우리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 무어자 사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강해지겠습니다. 바른 검으로 사람을 지키는 검객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의 도포를 흔들었다. 청운 검선전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